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입니다. 오늘의 회사는 템퍼스 AI, 티커는 TEM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병원과 연구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상 기록과 유전자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하고 거기에 AI 모델을 얹어서 의사가 치료 결정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내리도록 돕습니다. 회사 스스로를 인공지능 기반 정밀 의료 회사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을 팔까요? 크게 두 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째, 병원과 의사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환자의 혈액이나 조직에서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검사와 그 결과를 해석해 치료 옵션을 추천하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합니다. 의사는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보고 이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더 맞을까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둘째로는 제약회사와 연구기관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수많은 환자에서 쌓인 임상 유전 데이터를 익명화해 표준화된 데이터로 제공하고 신약 후보를 고르는 데 필요한 통찰을 뽑아냅니다. 회사는 임상 분자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이를 다루는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델이 필요할까요? 병원 기록은 포맷이 각각 제각각이고 유전자 검사는 정보량이 방대합니다. 의사가 모든 논문과 가이드라인을 매번 다 찾아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템퍼스는 데이터를 모으고 표준화하고 AI로 패턴을 찾아 요점만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의료 데이터를 읽기 쉬운 지도로 바꿔주는 회사입니다. 그 지도 위에서 의사와 제약사가 더 빠르게 길을 찾습니다. 회사의 방향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의료의 일상 도구로 만든다. 이를 위해 회사는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첫째, 더 크고 더 정교한 임상 분자 데이터 자산을 쌓는 일이고, 둘째로는 그 데이터로 학습한 알고리즘과 진단 제품을 늘리는 일, 셋째는 병원과 제약사가 바로 써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최근 회사 발표 자료에서도 AI를 실제 진료 연구에 적용한다는 실용 중심적인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회사를 이끌고 있을까요? 창업자이자 CEO인 에릭 랩코프스키입니다. 예전에 그룹폰을 공동 창업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기술 데이터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정밀 의료 영역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템퍼스 AI의 최고 경영자로서 회사의 제품과 데이터 전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상장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템퍼스 AI는 24년 6월 나스닥에 상장했고 종목 코드는 TEM입니다. 의료와 AI를 결합한 사업 모델을 공개해 시장에서 검증받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템퍼스 AI에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경쟁 구도가 어떠한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스 AI는 우선 첫째로 진단과 검사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환자의 혈액이나 조직 샘플에서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검사 자체를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 안 환자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 어떤 약물이 더 효과적일지 알려주는 식이죠. 환자가 많아질수록 검사 수익도 늘어납니다. 둘째는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인데요. 검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합니다. 의료기관은 이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구독료를 내고 쓰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를 월 구독하듯 병원도 AI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는 겁니다. 셋째는 제약회사와 연구기관 대상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큰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수많은 환자의 임상 유전 데이터를 익명화해서 모으고 제약회사에 이 약물이 효과를 볼 만한 환자군은 누구다라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제약사가 연구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템퍼스 AI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전통적인 유전자 검사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루미나, 가던트일스 같은 기업들이 유전자 검사 시장에서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검사 장비와 데이터 해석 기술을 보유한 전통 강자입니다. 둘째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헬스케어 데이터를 AI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력, 기술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들입니다. 셋째는 신흥 AI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인데요. AI 붐에 맞춰 작은 기업들이 특정 질병이나 특정 데이터에 특화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데이터의 규모와 신뢰성 면에서 템퍼스 AI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회사가 쉽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의료 데이터 시장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로는 데이터 확보 때문인데요. 병원과 환자의 데이터를 장기간 축적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신생 기업이 당장 수십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모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는 규제와 인증인데요. 의료 데이터를 다루려면 각종 규제와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병원과 의사의 신뢰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치료 결정을 내릴 때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신뢰가 없으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번 병원 시스템에 들어가면 쉽게 바꾸기 힘들다는 점에서 강력한 진입장벽이 됩니다. 템퍼스 AI가 앞으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스 AI의 미래 성장 조건입니다. 첫째는 AI 의료 수요 확대입니다. 의료 현장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환자마다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I로 환자의 유전자, 임상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면 의사는 더 정확하게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AI 헬스케어가 보편화될수록 템퍼스 AI의 서비스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인데요. 신약을 개발하려면 임상시험에서 수천 명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템퍼스 AI의 데이터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대형 제약사와 장기 계약을 맺는다면 회사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신사업 확장입니다. 현재는 암 분야에 강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등으로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다양한 질병을 분석하도록 발전하면 템퍼스 AI의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몇 가지 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의료 데이터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사용 규정이 강화되면 연구 속도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데이터는 환자 동의 없이는 못 쓴다라고 제한을 두면 회사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 시장에는 가던트 힐스, 일루미나 같은 강자가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헬스케어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자본력이 큰 AI 헬스케어에 본격적으로 투자한다면 템퍼스 AI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셋째는 기술 발전 속도인데요.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템퍼스 AI가 최신 알고리즘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경쟁사가 더 뛰어난 플랫폼을 내놓는다면 뒤처질 위험도 있습니다. 넷째는 경기와 재무적 리스크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병원과 제약사의 투자 여력이 줄어듭니다. 또한 템퍼스 AI라는 데이터 센터와 연구 개발에 계속 큰 돈을 써야 하는 구조라 적자가 길어질수록 투자자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템퍼스 AI는 의료와 AI가 만나는 접점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환자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AI로 요약해 의사와 제약사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상장 가능성도 크지만 규제와 경쟁이라는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투자자의 시선에서 보면 템퍼스 AI는 높은 성장성과 높은 위험을 동시에 가진 기업입니다. 성공한다면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지만 실패한다면 위험도 크다는 뜻이죠. 앞으로 의료와 AI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템퍼스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는 건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